내가 한 번 당하지 두 번 당하니? 누가 비밀번호 말해줬어요? 주형이가 말해줬지 누가 말해줘? 주형이가 언제까지 네 말만 들을 줄 알았어? 그때 저한테 복수 다 하신 거 아니에요? 난 그때 다 했다고 생각했는데 네가 다시 해보자는 거 아니야? 제가 한 거에 비해 어머니가 저한테 하신 게 훨씬 심했잖아요. 뭐가 심해? 난 나이가 70이고 넌 아직도 30대인데 네가 한 만큼만 갚아주면 내가 손해 아니니? 어차피 비밀번호는 바꾸면 그만이에요. 솔직히 어머니도 저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그냥 저랑 남처럼 지내는 게 더 편하지 않겠어요? 서로 간섭 안 하고 저는 그이랑만 사이 좋으면 됐죠. 주형이는 너랑은 생각이 다른 것 같던데? 그게 무슨 소리예요? 그이랑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셨어요? 조만간 알게 될 거다. 방금 대화 속 주인공 71세 진금이 할머니와 그의 며느리입니다. 진씨 할머니는 몇 달 전 아들 집에 한참을 헤매고 나서야 도착했습니다. 지리가 익숙하지 않았던 것도 있었지만 며느리가 아들 집의 주소를 잘못 알려줬기 때문이었습니다. 진씨 할머니는 며느리가 고의적으로 그랬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며느리는 아들 앞에서 자기가 실수했다며 이번 일을 그냥 넘어가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진씨 할머니는 이번 일로 감기까지 걸렸습니다. 진씨 할머니는 이 일을 그냥 넘어가지 않기로 다짐했습니다. 진씨 할머니는 아들이 세를 받을 수 있는 좋은 매물을 봐두었다며 바쁜 아들 대신 며느리를 직접 자신의 동네로 초대했습니다. 그러고는 통쾌하게 며느리에게 복수를 해줬습니다. 며느리는 그런 진씨가 파놓은 덫에 걸려 결국에는 몸서리를 치며 진씨 할머니는 만나보지도 못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에 다시 한번 며느리는 분했는지 진씨 할머니에게 복수를 하고자 초대해놓고 집에 없는 척을 했습니다. 하지만 진씨는 이미 집의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습니다. 진씨는 아들에게 집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나중에 바꾸라고 말했던 터였습니다. 아들은 나중에 집 비밀번호만 바꾸면 며느리와 크게 다툴 일 없다고 생각하고 비밀번호를 알려줬던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진씨는 불편한 걸 싫어하는 며느리의 집에 하루 종일 있다 갔습니다. 누군가는 이런 진씨의 행동을 욕할 수도 있겠지만 진씨는 이제 며느리에게 잘 보일 필요가 없었습니다. 진씨 할머니는 어떤 이유로 더 이상 며느리의 눈치를 보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진씨는 며느리에게 어떤 방법으로 복수했을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진씨 할머니는 젊은 시절 바다에 나가 일을 하는 남편을 만나 시골에서 2명의 아들을 키웠습니다. 진씨는 거의 집에서 시부모님과 아이들을 돌보고 살림을 했습니다. 시부모님은 멀리서 온 진씨가 혹여나 외롭지는 않을지 아주 잘 챙겨줬습니다. 진씨의 시어머님은 진씨네와 5분 정도 떨어진 곳에 살고 있었고 말투는 조금 거칠었지만 마음은 따뜻한 분이었습니다. 진씨의 남편은 자식들을 끔찍하게 아꼈습니다. 시골이라 주변에 자식들이 좋아하는 치킨집이 없었는데 남편은 늦게 퇴근할 때도 멀리서 치킨을 사들고 집에 들어왔습니다. 피곤한데 너무 멀리까지 나가서 고생하는 거 아니에요? 진씨는 남편을 걱정했지만 남편은 아이들이 먹는 모습만 봐도 피로가 싹 풀린다고 답했습니다. 진씨는 자신에게 잘해주는 시부모님께도 항상 잘하려고 노력했고 남편과 아이들에게도 좋은 아내와 엄마가 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런 진씨의 진심을 알았는지 남편은 어느 순간부터 경제권을 아내에게 넘겨줬습니다. 남편은 마음이 약해 항상 주변 지인들에게 밥을 잘 사주기 일쑤였고 또 주변에서 돈을 빌려달라고 할 때마다 빌려주기만 하고 돌려받지 못했던 적이 많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남편은 이때부터 진씨에게 용돈을 받으면서 생활하기 시작했습니다.
진 씨의 아이들은 고등학교에 올라가면서부터 시내에 있는 학교를 진학했는데 집이랑 너무 멀어 진 씨만 따로 나와 아이들을 케어하기도 했습니다. 평일에는 시내에서 생활하고 주말이 되면 다시 집으로 돌아가 주변에 살던 시부모님을 돌봤습니다. 진 씨는 이때가 육체적으로는 가장 힘들었지만 정신적으로는 평온했습니다. 그렇게 아이들은 모두 성인이 되어 대학교에 진학했습니다. 큰아들은 서울에 있는 대학교에 갔고 둘째는 지방대에 합격했습니다. 아이들이 성인이 됐을 때부터 어릴 적 아이들을 위해 치킨을 사주던 남편은 점점 자식들과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다 컸으면 이제 놔줘야지. 남편은 진심으로 그것이 자식들을 위한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아직은 걱정되는데. 하지만 진 씨는 나이를 먹든 안 먹든 자기 눈엔 그냥 아직도 어린아이들 같았습니다. 자식들은 워낙 앞가림을 잘해 진 씨와 남편을 걱정시킬 일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큰아들은 소방 공무원 시험에 합격 후 결혼 소식을 진 씨에게 알렸습니다. 큰아들의 결혼은 일사천리로 진행됐습니다. 진 씨와 남편은 아들에게 아주 좋은 집을 해주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결혼 생활을 시작하기에는 부족하지 않을 정도의 집을 해줬습니다. 사실 진 씨의 남편은 집을 해주고 싶지 않았지만 진 씨가 단호하게 집까지만 해주자고 말해서 집을 해준 것이었습니다. 진 씨의 남편은 큰아들이 결혼을 하자 큰아들과 연락도 거의 뜸했고 진 씨만이 가끔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물었습니다. 힘든 건 없어? 가끔은 몸살일 줄도 알아야 돼. 진 씨는 자나깨나 소방관인 아들을 걱정했습니다. 진 씨는 며느리를 상견례와 결혼식 때 보고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진 씨도 굳이 불편할까봐 며느리에게 연락하지 않았고 며느리도 따로 연락이 오는 것은 없었습니다. 진 씨는 며느리가 연락이 안 와도 서운하지 않으려고 했고 그저 아들과 사이가 좋기만을 바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결혼하고 진 씨의 첫 생일을 맞아 아들은 자기가 사는 지역을 여행시켜주겠다며 진 씨에게 한번 올라오라고 했습니다. 너 바쁠 텐데 시간 돼? 바쁘긴요. 엄마 위해서 당연히 시간 내야죠. 근데 올라오실 때는 제가 집에 없을 수도 있어요. 민정이한테 말해놨으니까 민정이랑 연락하시면 돼요. 진 씨는 그렇게 설레는 마음으로 처음으로 아들네로 향했습니다. 남편은 자기는 안 가겠다고 해서 진 씨만 홀로 올라갈 준비를 했습니다. 반찬은 장모님이 자주 가져다 주신다고 해오지 말라고 해서 반찬을 따로 싸지는 않았고 아들과 며느리가 입을 만한 옷들을 둘째 아들과 함께 골라서 올라갈 준비를 했습니다. 다른 할머니들은 아들 집 갈 때 바리바리 싸들고 간다는데 진 씨는 괜히 고생스러울 것을 염려해 두 손 가볍게 버스에 올랐습니다. 진 씨는 그렇게 버스를 타고 아들 집으로 향했습니다. 생각보다 날이 따스해서 진 씨는 외투를 챙길까 말까 하다가 그냥 놓고 왔습니다. 진 씨는 따스한 햇살을 받으며 버스에서 그대로 잠이 들었습니다. 남편이 전날 코를 심하게 고는 탓에 한숨도 못 잤는데 날도 좋고 고요했던 버스에서 진 씨는 간만에 푹 잤습니다. 하지만 불행히도 진 씨가 단잠에 빠져 있을 때 이미 목적지를 지나 있는 상태였습니다. 진 씨는 부랴부랴 간소한 짐을 챙겨 버스에서 내렸습니다. 그러고는 다시금 돌아가는 버스에 힘겹게 올랐습니다. 진 씨는 이번에는 졸지 않기 위해 버스에서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나 아들 집에 가고 있어요. 나 지금 바둑 두는 중이야. 도착하면 전화해. 좀 더 통화를 하고 싶었지만 남편은 한두 마디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진 씨는 곧장 둘째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주말인데 아직 자고 있는지 둘째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진 씨는 다시금 원래 내리려던 곳에 내렸습니다.
진 씨는 이제 지하철을 타야 했습니다. 진 씨는 예전에 택시기사에게 요금을 바가지로 먹은 이후부터는 택시를 타지 않았습니다. 진 씨는 예전에 첫째 아들의 졸업식을 가기 위해 서울에 혼자 간 적이 있었습니다. 이때 둘째는 군대에 있었고 남편은 이때도 안 가겠다고 해서 진 씨는 혼자 힘겹게 큰아들의 대학교로 향했습니다. 지하철은 너무 복잡해 택시를 탔는데 그 택시는 아주 대놓고 삥삥 돌아서 택시비가 원래 요금보다 거의 3배 가까이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큰아들이 그 사실을 알고 분노했지만 아쉽게도 택시 차량의 번호판을 외워놓지는 못했습니다. 어차피 진 씨는 예정보다 일찍 도착해서 조금 헤매도 시간적 여유가 있었습니다. 아들은 아직 근무 중이었습니다. 진 씨는 아들의 말대로 며느리에게 주소를 물었고 그 주소로 가기 위해 길 가는 사람들을 붙잡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다행히도 다들 친절하게 진 씨의 물음에 답을 해줬습니다. 진 씨는 그렇게 무사히 아들 집으로 가는 지하철을 탔습니다. 이날은 유난히 피곤한 날이었습니다. 진 씨는 지하철에서 다시 한번 잠이 들어 목적지를 지나칠 뻔했지만 다행히 이번에는 잘 내렸습니다. 진 씨는 지하철에서 내리자마자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며느리는 연락을 잘 받지 않았습니다. 이전에도 며느리에게 가끔 전화하면 전화를 잘 받지 않고 심지어 부재중 전화가 찍혀 있을 텐데도 다시 전화가 오는 일은 드물었습니다. 진 씨는 전화를 한 번 받지 않으면 두세 번 더 해보지는 않는 성격이었습니다. 진 씨는 일단 지하철에서 내려 배가 고파 치킨집에 들렸습니다. 진 씨 할머니는 치킨을 좋아했습니다. 어릴 때는 아이들에게 항상 닭다리를 양보했지만 진 씨는 사실 닭다리를 제일 좋아해서 혼자 치킨을 사 먹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진 씨는 지하철역 근처 치킨집에 들어가 치킨 한 마리를 주문했습니다. 다 먹지 못하면 싸갈 생각을 했습니다. 가게 안은 참 바빠 보였습니다. 배달도 잔뜩 밀려있는 듯 했습니다. 진 씨는 치킨을 주문하고 한참을 기다려도 치킨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진 씨는 괜히 재촉을 하는 것 같아 언제 나오냐고 물어보지 못하고 있다가 이렇게 되면 약속 시간에 늦을 것 같아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저 치킨 시켰는데 아직 멀었나요? 잠시만요. 직원은 당황한 기색으로 진 씨에게 주문이 이제야 들어갔다고 말했습니다. 진 씨는 그렇게 20분 정도를 더 기다려야 했습니다. 진 씨는 가게에서 여유롭게 치킨을 먹기에는 시간이 늦었다고 생각해 그냥 가져갈 테니 포장해달라고 했습니다. 진 씨는 손에 치킨 한 마리를 들고 다시금 밖으로 나갔습니다. 이때까지도 며느리에게서 따로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진 씨는 이 근처라고 생각해 길 가던 사람들에게 물어보며 드디어 며느리가 알려준 주소에 도착했습니다. 도착하고 나서 진 씨는 다시 한번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마찬가지로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진 씨는 아들이 일할 때는 절대 전화를 걸지 않았기 때문에 아들에게 전화를 걸지도 못했습니다. 그렇게 진 씨 할머니가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기다리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따스하던 날씨는 해가 지면서 점점 추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진 씨는 해가 지려고 하자마자 집에 있던 외투를 챙기지 않은 것을 후회했습니다. 진 씨는 그렇게 밖에서 추위에 떨었습니다. 추운 와중에 배는 왜 그리 고픈지 진 씨는 참지 못하고 치킨 한 조각을 꺼내 먹었습니다. 다행히 아직도 치킨은 조금 따뜻했습니다. 치킨을 먹는 순간 잠깐 동안은 추위를 잊었습니다. 길에서 치킨을 먹고 있는 할머니의 모습을 보고 근처에 있던 노숙자들이 하나둘 진 씨 할머니에게 다가와 말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뭐라 말은 했지만 노숙자들의 시선은 온통 치킨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진 씨는 그냥 손에 들고 있던 치킨을 노숙자들에게 건넸습니다. 진 씨는 손을 닦고 그곳에서 조금 떨어진 곳으로 가 쉬고 있었습니다. 이후에 드디어 며느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어머니, 왜 안 오세요? 너 연락 오는 것만 기다렸다. 아, 어머니, 어쩌죠? 주소를 제가 잘못 알려드렸어요. 뭐? 문자로 보내줬던 그 주소 아니야? 거기는 제가 예전에 살던 집 주소예요. 죄송해요. 제가 이 집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돼서 착각했어요. 착각할 게 따로 있지. 그럼 주소 다시 찍어 보내줘라. 아들 집을 해주긴 했지만 정확히는 돈을 지원해 준 것이었기에 아들 집의 정확한 주소는 알지 못했던 진 씨였습니다. 진 씨는 조금 화가 난 목소리로 며느리에게 말했습니다. 며느리는 자기의 실수에 차갑게 반응하는 진 씨가 또 마음에 들지 않는 듯 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며느리는 그냥 진 씨와 단둘이 있기 싫어서 고의적으로 다른 주소를 알려줬던 것이었습니다. 진 씨의 아들은 며느리에게 엄마를 모시고 둘이 잠깐 집에 있으라고 했지만 며느리는 아들이 퇴근하고 나서 진 씨가 집에 들어오기를 바랬던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며느리는 곧장 진짜 집 주소를 보내줬습니다. 주변 행인에게 물어보니 거의 2시간 정도는 더 가야 할 거리였습니다. 며느리의 계획대로라면 진 씨가 지하철을 타고 다시 그 집으로 향했을 때쯤에 남편이 집에 들어오는 시간이 맞을 것이라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진 씨는 다시 지하철을 타는 것도 싫었고 며느리가 괘씸해 그냥 택시를 타고 아들 집으로 향했습니다. 진 씨는 택시에 타자마자 예전에 삥삥 돌아서 요금이 3배가 나왔다며 정확하게 가달라고 택시기사에게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제대로 가고 있는지 잠을 자거나 하지 않고 자꾸만 택시기사에게 눈치를 줬습니다. 진 씨 할머니의 눈치에 못 이겨 택시기사는 지름길까지 이용해 가면서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진 씨는 그렇게 며느리의 예상보다 일찍이 아들 집에 도착했습니다. 인터폰에 보이는 진 씨의 모습에 며느리는 당황한 듯 했습니다. 오셨어요? 며느리는 마치 벌써 오셨어요? 라고 물어보는 것만 같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여기 택시비 5만 원 나왔다. 너가 잘못 알려준 거니까 그 돈은 받아야겠어. 진 씨는 당당하게 며느리에게 택시비를 요구했습니다. 며느리는 표정이 굳더니 지갑에 있던 5만 원을 진 씨에게 건넸습니다. 진 씨는 택시비를 받고 소파에 앉아 사온 옷을 건넸습니다. 며느리는 옷을 입어보지도 심지어 보지도 않고 그냥 종이가방 그대로 거실 한 구석에 놔뒀습니다. 이따 1시간이면 아들이 퇴근할 예정이었지만 며느리는 그 1시간도 불편했는지 진 씨에게 불편한 기색을 내보였습니다. 진 씨는 눈치 보지 않고 당당히 리모컨으로 좋아하는 드라마를 틀었습니다. 사실 이 집도 진 씨가 남편과 해준 집이고 TV와 소파도 진 씨의 주머니에서 나온 돈으로 마련한 것이라 진 씨는 사실 눈치를 그렇게까지 볼 필요도 없었습니다. 게다가 매일 오는 것도 아니고 거의 처음 왔는데도 이런 취급을 받고 싶지 않아 진 씨는 더욱 당당하게 행동했습니다. 오히려 여기서 더 며느리 눈치를 보거나 약한 모습을 보이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진 씨는 점점 몸에 열이 올라왔습니다. 아무래도 해가 지면서 추운 날씨에 계속 밖에 있었던 것이 원인이었던 것 같았습니다. 진 씨는 몸이 안 좋다며 좀 누워있고 싶다고 했습니다. 며느리는 창고로 쓰던 작은 방에 진 씨의 이부자리를 깔아줬습니다. 뒤이어 진 씨의 아들이 도착했는데 진 씨는 몸이 더 안 좋아져 바깥 구경 대신 병원으로 향해야 했습니다. 진 씨는 며느리를 원망했습니다. 제대로 된 주소만 잘 알려줬어도 몸이 이러지 않았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진 씨 할머니는 생각보다 오래 몸이 안 좋아 구경은 하지도 못하고 결국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아직 몸이 다 낫지 않았는데 며느리가 눈치를 줘서 집으로 돌아간 것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자기가 주소를 잘못 알려준 것도 아들에게 말하지 않은 모양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내 며느리에게서 문자가 하나 왔습니다. 그 내용을 보아하니 진 씨는 알 수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사실 친구에게 문자를 할 걸 진 씨에게 잘못 문자를 한 것이었습니다. 진 씨가 확인한 그 문자에는 친구들과 작당 모의를 해서 어떻게 하면 진 씨가 자기 집에 안 올 수 있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집 주소를 잘못 알려주고 실수인 척하라는 것도 며느리 친구의 조언이었고 며느리는 그 친구의 조언 그대로 진 씨에게 행동했던 것이었습니다. 이후 며느리는 자기가 문자를 잘못 보낸 걸 알았는지 진 씨에게 사과했지만 진 씨는 더 무섭게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진 씨는 그렇게 조용히 복수를 준비했습니다. 진 씨는 이로부터 3개월 정도 있다가 며느리에게 자기의 고향으로 한번 내려오라고 했습니다. 진 씨는 이쪽 주변에 좋은 매물이 있다며 나중에 월세를 받고 싶으면 한번 보러 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 진 씨의 말에 신이 나서 며느리는 진 씨의 고향으로 향했습니다. 진 씨는 아들에게도 크진 않지만 한 달에 50만 원 정도 월세를 받을 수 있게 해주고 싶다는 말을 자주 했어서 며느리는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3교대로 바빠서 잠깐 일을 쉬고 있던 며느리 혼자서 진 씨가 사는 곳으로 내려왔습니다. 며느리는 결혼하고 한 번도 진 씨의 집을 와본 적이 없었습니다. 진 씨는 며느리에게 주소를 하나 찍어줬습니다. 며느리는 차가 없어서 버스를 타고 내려왔지만 진 씨가 알려준 그 주소는 버스에서 내려도 한참은 걸어가야 했습니다. 며느리는 저녁이 다 돼서야 버스에서 내려 한참을 더 걸어 진 씨가 알려준 장소로 도착했습니다. 그때쯤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어머님, 알려주신 장소에 도착했어요. 근데 여기 맞아요? 너무 으스스하고 귀신 나올 것 같은데요. 아, 거기? 우리 시어머님 댁이야. 진 씨는 자신의 집을 알려주지 않고 혼자 살고 계시는 시어머니의 집 주소를 알려준 것이었습니다. 진 씨는 자신의 집에서 5분 정도 거리에 있는 시어머니 집에서 하루 머물다 오라고 며느리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잠깐 멀리 나와서 하루만 거기서 자고 와. 그 정도는 할 수 있지? 아직 정정하셨던 진 씨의 시어머님은 손주 며느리가 온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씻고 자는 데는 문제가 없었지만 도시 생활에 익숙한 젊은 사람이 머물기 편한 곳은 아니었습니다. 진 씨의 시어머니는 청국장에 생선을 해서 밥도 내주었습니다. 며느리는 밥을 먹는 둥 마는 둥 했습니다. 밥이 입에 안 맞아? 원래 그냥 말하는 것인데 처음 진 씨의 시어머니의 말투를 들은 사람들은 화내는 것처럼 착각이 들 수도 있는 말투였습니다. 며느리는 기가 죽어 입에 맞지도 않는 밥을 먹었습니다. 그렇게 진 씨의 시어머니는 손주 며느리에게 이부자리도 깔아주고 요강도 하나 마련해줬습니다. 긴 목베개에 노인 냄새가 배겨있는 이불까지 며느리는 영 잠에 들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 날 며느리는 잠을 설쳤는지 눈에 다크서클이 생겼습니다. 진 씨는 다시 한번 며느리에게 주소를 하나 찍어줬습니다. 며느리는 이번에는 월세를 받을 매물이 있는 장소일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며느리는 시내까지 나오는데 또 한참을 걸어왔고 그제서야 택시를 타 진 씨가 말해준 장소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진 씨가 알려준 장소는 진 씨의 친척이 일하는 연근 작업장이었습니다. 며느리는 또 이게 무슨 영문인가 싶었습니다. 이미 진 씨는 그 친척에게 며느리가 일하러 갈 거니까 잘 알려주라고 당부를 한 듯 했습니다. 뭐해? 얼른 옷 입어. 며느리가 인사를 하기도 전에 친척은 며느리에게 옷을 입으라고 시켰습니다.
하기 싫어하는 며느리에게 일당 20만 원을 주겠다는 말을 하자 며느리는 바로 옷을 입었습니다. 물속으로 들어갔어야 했는데 해가 뜨긴 했지만 물은 아주 차가웠습니다. 며느리는 물에 들어가자마자 일을 하겠다고 한 것을 후회했습니다. 물은 왜 그렇게 또 더러워 보이는지 며느리는 바로 토를 할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일에 제법 적응을 잘했습니다. 상품성 있는 연근과 그렇지 않은 연근을 골라내고 다음으로는 작업장으로 이동을 해서 연근을 손질했습니다. 그걸 그렇게 자르면 어떡해? 일당에서 깎아버릴 줄 알아. 친척은 원래 말은 이렇게 하지만 속은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말을 들은 며느리는 기분이 또 상했습니다. 진 씨는 며느리에게 친척이 말은 그렇게 해도 따뜻한 사람이라고 문자를 남겼습니다. 그렇게 작업하는 내내 구박을 받으며 며느리는 일당을 받았습니다. 그러고는 진 씨에게 임한 자기는 다시 올라가 보겠다고 말했습니다. 며느리는 분했는지 올라가자마자 진 씨의 아들에게 자기가 당한 사실을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전에 둘째 아들이 이미 진 씨와 며느리 사이에 있었던 일을 형에게 다 말한 모양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친구들과 작당 모의를 해서 고의로 진 씨에게 잘못된 주소를 알려줬다는 사실까지 말이죠. 며느리는 남편이 자기 편을 들어주지 않자 또 한 번 진 씨에게 복수를 다짐했습니다. 진 씨는 며느리를 골탕 먹이긴 했지만 아들이 세를 받을 집을 진심으로 해줄 생각이 있어 이 문제로 다시 한번 아들 집을 찾으려 했습니다. 진 씨는 이번에는 전보다 수월하게 아들 집에 도착했습니다. 진 씨는 며느리가 집에 뻔히 있는 것을 알았지만 며느리는 이전에 진 씨가 했던 행동의 복수라도 하듯 발도 못 들이게 할 작정으로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진 씨는 이미 그 전에 아들에게 전화를 해서 집 비밀번호를 물어본 상황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이전에 아들에게 집 비밀번호는 알려주지 말자고 단단히 말한 모양이었지만 진 씨는 이번 한 번만 알려주고 나중에 비밀번호를 바꾸면 되지 않냐고 아들을 설득해 비밀번호를 미리 알아놓은 상태였습니다. 며느리는 TV 볼륨도 줄여가며 벨소리도 무시한 채 과자를 먹으며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너는 집에 있으면서 문도 안 열어준 거야? 며느리는 진 씨가 비밀번호를 알고 있는 것에 적잖이 당황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이 시간에 올 사람이 없어서 택배라고 생각했어요. 택배 기사여도 벨 누르면 나와서 받아야 그게 예의지. 요새는 다 그냥 문 앞에 놓고 가잖아요. 이번에도 거짓말이야? 나 오는 거 너 알고 있었잖아. 이번에도 밖에서 기다리게 할 작정이었어? 어머니도 저 그때 골탕 먹이셨잖아요. 보아하니 이번엔 고생도 안 하신 것 같은데. 내가 한 번 당하지 두 번 당하니? 그건 그렇고 누가 비밀번호 말해줬어요? 며느리는 진 씨를 골탕 먹이지 못한 것에 분해하는 듯 보였습니다. 주형이가 말해줬지 누가 말해줘. 주형이가 언제까지 네 말만 들을 줄 알았어? 그때 저한테 복수 다 하신 거 아니에요? 난 그때 다 했다고 생각했는데 네가 다시 해보자는 거 아니야? 제가 한 거에 비해 어머니가 저한테 하신 게 훨씬 심했잖아요. 뭐가 심해? 난 나이가 70이고 넌 아직도 30대인데 네가 한 만큼만 갚아주면 내가 손해 아니니? 어차피 비밀번호는 바꾸면 그만이에요. 솔직히 어머님도 저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그냥 저랑 남처럼 지내는 게 더 편하지 않겠어요? 서로 간섭 안 하고 저는 그이랑만 사이 좋으면 됐죠. 주형이는 너랑은 생각이 다른 것 같던데? 그게 무슨 소리예요? 그이랑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셨어요? 조만간 알게 될 거다. 이후 바로 아들이 들어왔습니다. 집안의 분위기를 눈치챘는지 아들은 며느리에게 한마디 했습니다. 너 엄마한테 또 무슨 짓 했어? 진 씨는 아들에게 혼날 수도 있을 것이라 생각했지만 아들은 진 씨의 편을 들어줬습니다.
내가 어머님한테 무슨 짓을 해? 엄마, 이 사람이 엄마한테 무슨 짓 했어요? 배를 여러 번 눌러도 문을 안 열어주더라. 진 씨는 아들에게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당신 그러지 않기로 그때 얘기 끝난 거 아니었어? 분한 걸 어떡해? 내가 그날 얼마나 고생했는데. 나이 드시고 유치하게 정말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며느리는 점점 말을 막하기 시작했습니다. 유치하게 먼저 나온 게 누군데? 진 씨는 화가 머리 끝까지 날 지경이었습니다.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내가 장모님한테도 당신처럼 대들어볼까? 거기서 우리 엄마 얘기가 왜 나와? 장모님 오시는 거 내가 한 번이라도 뭐라고 한 적 있어? 우리 엄마가 당신 불편하게 한 적 있어? 그럼 우리 엄마가 당신 불편하게 했어? 그때 택시 타고 왔다고 5만 원을 나보고 달라고 했다니까. 그건 당신이 주소 잘못 알려줘서 그런 거잖아. 며느리는 진 씨가 5만 원을 달라고 한 그때부터 진 씨에게 감정이 생긴 듯 했습니다. 며느리는 이후 분했는지 집을 빠져나갔습니다. 진 씨는 괜히 아들에게 미안하다며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며느리에게 한 진 씨의 행동을 잘한 행동이라며 안심시켰습니다. 잘하셨어요. 그때 고생해서 반성 좀 할 줄 알았더니. 진 씨는 아들이 무작정 며느리 편만 들지 않는 것이 내심 고마웠습니다. 엄마, 저 그냥 이혼하려고요. 혹시 이번 일 때문이니? 진 씨는 아들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이미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아니요. 예전부터 생각했어요. 연애할 때는 부모님한테도 잘하고 어른들한테 잘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결혼하고 완전 속았다는 기분이 들었어요. 진 씨는 아들의 말에 공감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며느리는 상견례 때까지만 해도 진 씨를 아주 잘 챙겨줬습니다. 밥 위에 이것저것 먹어보라며 반찬도 올려주고 결혼하기 전에는 전화도 자주 왔습니다. 진 씨의 아들은 며느리와 식사하러 식당을 갈 때마다 고역이라고 했습니다. 조금만 자기의 입맛에 안 맞거나 서비스가 별로면 직원이 나이가 많은 사람이라도 함부로 대하고 신경질을 낸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애초에 진 씨의 아들은 결혼하면 양가 부모님들과 다른 형제들과도 가족 같은 사이가 되기를 바랬고 연애할 적에는 며느리도 이런 아들의 생각에 동조해줬습니다. 하지만 며느리가 자기 가족을 자꾸 적으로 두려고 한다며 이 때문에 진 씨의 아들 또한 처가에 대한 애정이 생기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진 씨는 아들의 그런 결정에 아무런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미 짐작은 조금 하고 있었지만 직접 말을 들으니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진 씨는 이내 아들을 위로했습니다. 요새 이혼이 대수니? 그런 것들로 방송도 많이 하잖아. 오히려 잘된 일일 수도 있어. 진 씨는 이후 아무 말 없이 아들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아들은 그간 많이 힘들었는지 진 씨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었습니다. 진 씨는 그런 아들을 안아주었습니다. 진 씨의 눈에는 아직도 아들이 아이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 아들은 완전히 마음이 돌아섰는지 며느리에게 이혼을 선언했습니다. 며느리는 갑자기 무슨 말이냐며 아들의 말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눈치였습니다. 진 씨는 방에서 막 잠에서 깨 있었는데 아들과 며느리는 다투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나가서 얘기하자고 했지만 며느리는 나갈 생각이 없어 보였습니다. 고작 이런 걸로 이혼을 들먹여? 너한테나 고작 이런 일이겠지. 이게 다 어머니 때문이에요. 며느리는 진 씨가 들으라는 듯이 자기들 사이가 틀어진 것을 진 씨의 탓으로 돌리려 했습니다. 그게 왜 우리 엄마 때문이야? 어머님이 우리 집에 오려고 했던 그날부터 당신이랑 매일 싸우잖아. 내가 이제껏 당신이랑 싸우지 않았던 이유는 내가 많이 참았기 때문이야. 난 절대 이혼 못해. 그리고 이혼할 거면 이 집은 나한테 넘기고 가. 누구 마음대로. 이 집 누가 해준 집인데.
아들은 며느리에게 일주일 안에 짐을 정리하고 나가라고 통보하며 진씨 할머니를 집까지 바래다 줬습니다. 진씨 할머니는 이 모든 사실을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남편은 꽤나 덤덤했습니다. 우리가 걱정한다고 뭐 달라질 게 있어? 살다 보면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는 거지. 진 씨는 속편한 남편을 보고 화가 치밀어 오르기도 했지만 그냥 아무렇지 않은 일처럼 여기는 남편의 말에 진짜 아무것도 아닌 일일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진 씨의 아들은 이혼 전문 변호사였던 조카의 도움을 받아 그렇게 이혼을 준비했습니다. 며느리도 아들의 마음을 돌릴 수 없겠다고 생각했는지 더 이상 때를 쓰지 않고 결과를 받아들이는 듯 했습니다. 그렇게 아들은 지금 사는 집을 팔고 전세로 다른 집에 들어가 살았고 며느리는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진 씨의 남편은 아들의 이혼에 별 관심이 없고 노느라 바빴고 진 씨에게도 자식들의 문제에는 그만 신경 끄고 남은 인생을 즐기라고 말해줬습니다. 진 씨는 남편의 등짝을 시원하게 한 대만 때려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내 남편의 말이 맞을 수도 있겠다 생각했습니다. 진 씨가 아들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별로 없었습니다. 그렇게 걱정만 한다고 한들 상황이 나아지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아들의 일은 이제 아들이 해결해 나가야 할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진 씨는 앞으로 괜한 걱정을 하는 것보다 그저 아들에게 지금처럼 가끔 안부 전화를 건네며 따뜻한 말들을 건네주는 것이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진 씨의 걱정과는 달리 아들은 이혼을 잘 이겨내고 다시금 미소를 찾은 듯 했습니다. 진 씨는 그런 아들을 보며 환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진 씨의 이야기를 어떻게 들으셨나요? 결혼 전에는 살갑다가 결혼하고 나서 돌변한 며느리를 보고 참으로 씁쓸한 마음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만약 며느리가 자신과 둘이 있는 게 싫어 고의적으로 집 주소를 잘못 알려줬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어떻게 대처하셨을 것 같으신가요? 누군가는 진 씨처럼 복수를 하려는 마음이 들 수도 있고 누군가는 그냥 모른 척 눈 감아주기도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진 씨 할머니가 잘했다는 생각이 드시나요? 아니면 조금 과했다는 생각이 드시나요? 이와 관련하여 여러분의 자유로운 생각들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상으로 오늘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모든 구독자분들의 행복한 여생을 응원합니다. 다음에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